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잠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기술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이 고가권에서 심장 쫄깃쫄깃하게 지금 유지만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기술은 제가 어제 시간에 이제 이 십자봉 이후에 이 방향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과거 조정이 나왔었던 이 십자봉이 나왔던 이 구간들 있죠. 이 구간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,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일단 이 고점대들을 보면은 십자봉 이후에 이 고점을 높였느냐, 그렇죠? 이때도 보시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단기 조정이 발생했으니까요. 이 다음 구간 역시도 이 십자봉에 대한 고점을 높이지 못하다 보니까 횡보를 하면서 결국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을 만들더니 조정을 만들었다. 자, 오늘 보면 어떻죠? 오늘 역시 고점을 높이지 못하긴 했습니다. 좋은 건 아니죠. 자,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냐 유지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? 유지를 하고 있죠. 보시다시피 1번의 조건에는 충족을 했어요. 고점을 높이지 못한 것. 하지만 이 2번 이탈에 대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. 자,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구간에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우리 기술 강하긴 강한 겁니다. 이탈이 안 되면 똑같아요. 이때처럼 상승이 나오고 이틀 조정 때리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떴죠. 이틀 또 십자봉 만들고 나서 또 다음날 방향이 나왔어요. 똑같이 지금 이 십자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할 수는 있다.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가 말한 이 초과열로 가는 그 흐름,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기대를 해볼 만한 위치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이 흐름도 짚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력 쪽이 강하죠. 그래서 원자력 쪽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, 특히 이 오늘 왜 우리 기술은 못 가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기술 유지만 잘 해준다면 초과열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이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리 기술이 못 가고 있긴 하죠. 왜? 오늘 보면 오르비텍도 급등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뭐 장중에 지금 몇 프로 오릅니까? 20% 오르고 있어요. 뭐 시총이 6조가 넘어간 종목인데 보통파워텍도 이 윗꼬리를 소화하는 양봉 계속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 시도는 하고 있죠. 그런데 우리 기술은 쉬더라. 자, 일단 우리 기술이 시장 대비 가장 먼저 급등했던 건 맞죠. 그래서 시장의 대장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테마의 막바지에는 원래 이 후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. 얘네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날이 분명 있어요. 자,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? 일단 이 우리 기술 우리야 저점 라인대에서 잘 매수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 우리 기술이 그냥 상승하는 거를 구경만 한 투자자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. 그런데 급등하는 걸 보면서 이 원자력에 대한 이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. 즉 확신을 가진 이 대기 매수자죠. 이들은 이 우리 기술에는 올라타기 힘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찾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에 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테마의 끝자락에는 이런 후발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해 가는 겁니다.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로봇주들 역시도 처음에 뭐 로보티즈나 클로봇 같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올라왔어요.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올라오다가 그 훈풍이 이 소형주들까지도 퍼지면서 후발 종목을 만들었죠. 그때 이제 올라왔던 게 뭐 휴림 로봇이나 현대모백스나 뭐 유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. 그래서 얘네들은 후발 투자들은 점진적 상승이 아니라 쉬다가 그냥 한 방에 쏘는 파동으로 아주 급하고 빠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. 여기에. 빠르고 급하게 오른 만큼 그 열기 또한 빠르게 식더라. 그래서 대부분 그 과열의 끝은 이 급락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. 현대모백스도. 그죠? 그 현상이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. 물론 다른 점은 대우건설 같이 시총이 큰 놈들한테도 그게 발생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후발주자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죠. 자금이. 그래서 먼저 간 이 우리 기술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. 자, 쉬어가기 때문에 빠지냐? 그건 아닙니다.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애들이 쉴 때 이 우리 기술만 그 가는 날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.
그런데 오늘 장중에 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기술이 잠깐 장중에 하락세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? 5% 정도 빠졌어요. 그러니까 후발주들 어떻게 됐죠? 윗꼬리가 엄청 더 강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. 더 급하게 매도세가 나오더라는 거죠. 즉 원자력의 기준은 지금 이 우리 기술이 맞긴 맞는 거예요. 대장이다. 특히 이 행동대장이죠. 행동대장. 여전히 투심은 살아있다 볼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제가 말한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. 주가가 5일선 위에 있다는 건 이 매수에 대한 힘이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. 그래서 세력들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주가를 띄우는데 여전히 이탈 안 되기 때문에 주포가 이탈을 했다 보기 어렵고 여전히 이 과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초과열 국면에 가게 되는 거죠. 이 파란 밴드의 상단까지도 올라가는, 이때도 올라갔죠. 이때는 못 올라갔어요. 근데 이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뭐 이게 좀 나올 법도 하지 않나요? 왜? 자, 오르비텍 초과열 터치를 했습니다. 오늘 엄청난 과열인 겁니다. 여기를 돌파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. 분명히 이 과거의 흐름에서도 정확하게 오르비텍도 저항을 받았다는 것. 자, 대우건설도 어떻습니까? 이렇게 밴드를 터치하면 기간 조정이 발생했죠. 터치를 하면 조정이 발생했죠. 근데 또 한파동이 크게 나오면서 또 과열 밴드에 진입을 했다. 자, 이런 애들도 지금 과열을 보여주는데 명색이 대장인 이 우리 기술 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조건값이란 게 있죠. 그 과열을 만들기 위한 조건값.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온전히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이 밴드에 대한 이탈이 없었어요. 주가가 흐름을 타고 왔다는 거죠. 자, 오늘도 보시면은 이탈이 안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 십자봉 라인의 가격을 지키면서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유지돼야지만 이 과열도 가능하다. 자, 이 말은즉슨 지키면 유지가 되지만 이 반대급부의 이야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깨지게 되면 수급 역시도 꼬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급격한 하락도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하나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발 종목들이 과열의 끝자락에 왔다는 겁니다. 참 어렵죠. 이렇게 올라도 문제고 저도 꼭 쥐고 가고 있는 입장인데,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해드리지만 지금은 심리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해야 될 거는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온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과열 뒤에는 또 뭐가 옵니까? 이 급락이다라는 거를 이 명심을 하면서 항상 이 대응에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. 자, 보통 이 세력들은 그렇습니다.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그 개인들이 그 긴장의 끈을 놓을 때, 그래서 보통 오전장이 열리는 10시 이후나 아니면 점심시간 때 있죠. 이럴 때 HTS를 좀 덜 볼 때, 아니면 오후장이 시작되는 2시나 아니면 장 마감 이후, 그럴 때 이제 방향성을 급격하게 트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일단 그 시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유지되면 가져가고 깨지면 관리를 해라. 자,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추세가 유지를 되고 있죠. 근데 이 추세에 대한 깨짐 상당히 판단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제가 그 타이밍 실시간으로 잘 체크를 하다가 이 매도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주변에 이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도 제 영상 공유하기 눌러줘서 꼭 우리가 잘 사온 만큼 이 좋은 가격에 한번 잘 팔고 나와 보자고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,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
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
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